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의 집은 124평의 대지와 그 위로 건축된 주택들을 몽땅 2,200만원에 취득이 가능하고 지상권이나 지분 문제 또한 전혀 없는 깨끗한 물건이니 오늘 영상 속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시고 2,200만원으로 전부를 가져가신 뒤 시골 마을 속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시거나 귀농 귀촌용 시골집, 근교에서 이용 가능한 주말용 세컨하우스 등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전혀 손해없는 거주가 가능하니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렴한 집이나 땅을 찾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뒤 댓글에 싼 집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오늘 물건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평야지대를 지나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위치한 마을이 보입니다. 한눈에 딱 보시더라도 상당히 정감 넘치고 조용한 마을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차 기준 10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수많은 생활 편의 시설과 고속도로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니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그리 불편하지 않게 방문이 가능합니다. 오늘 물건의 경우 2,20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대로 진행 중이기에 주택의 상태가 신축이거나 대지 면적이 너무나 크다고 설명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저 정도의 가격대로 전부를 취득하신 뒤 여러분께서 재미삼아 사용하시기엔 좋아 보여 부족함을 느끼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3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를 접하고 있어 도로 사용에 관련한 문제점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까지 경계 표시가 되어 있어 별다른 분쟁 사항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모두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관련해 상세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m 폭의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서 들어가는 도로의 경우 수많은 개인 필지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목이 모두 도로로서 사용 중이고 아주 오랫동안 마을분들 모두가 사용하셨던 현황상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으로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마을 속으로 위치한 주택이고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넓은 대지와 깨끗한 주변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이용하시는 현황에 있어서 여러분께 부족하게 다가오거나 큰 비용이 들어갈 일도 없어 보입니다. 현재 대문은 개방되어 있는 상태였고 마당은 현재 보시는 현황 그대로 텃밭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마당 내부를 살펴보면 녹색 컨테이너와 주택이 보이고 있으며 그리 많지 않은 양의 폐기물도 보입니다. 사실 폐기물이 그리 많다고 생각할 순 없으며 대부분 목재의 팔레트로 추정되고 있으니 처리 비용이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 면적은 410제곱미터 124평이고 지목은 대지로 지정되어 있어 별도 농취증 제출 없이 손쉽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엇 하나 빠짐없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쓰시거나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내용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니 실제 이용하시는 현황에서도 신경 쓰실 내용이 없겠죠? 그리고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들의 면적은 51.35제곱미터 15.5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31.35제곱미터 9.4평입니다.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주택이기 때문에 세컨하우스나 농막을 대신해서 사용하실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철판 낼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06년 2월 24일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주택을 살펴보더라도 집 외부로 존재하는 폐기물을 어느 정도 처리해 주시고 조금만 가꿔 주신다면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와 전기인입, 그리고 유류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설비까지 모두 갖추고 있으니 농막 대신 사용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식재된 매실나무와 대추나무 등은 모두 토지에 포함되어 진행 중이고요.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모든 건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외벽은 비닐 사이딩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고 창호는 샤시창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담벼락의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은 편이라 다소 어두운 느낌을 전해주는 담벼락을 철거 후 녹색 펜스로 경계 표시를 진행하시는 편이 더욱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으로도 진입 가능한 도로가 있습니다. 휴대폰 내비를 이용하신다면 이 도로를 통해 안내해주니 주변에 주차 후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을 보더라도 지금 당장 수리를 요구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붕을 교체해 주시는 작업은 한 번 정도는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취사는 현재 LPG를 사용하시며 보일러실은 바로 옆으로 위치하고 있고 유류 보일러를 이용합니다. 주택의 옆으로 위치한 컨테이너형 창고의 경우 이동이 용이한 관계로 물건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컨테이너를 두고 가실 확률이 높아 보이고 만약 컨테이너가 불필요하시다면 소유자분께 치워달라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때 보이시나요? 그리 좋은 편에 속하는 주택이라 생각할 순 없지만 2,2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소액으로 시골 마을의 124평의 대지와 그리 크진 않지만 작은 크기로 인해 관리하기 수월한 주택을 취득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 보여지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경계면과 주변 환경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까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물건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면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410제곱미터 124평이고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를 자세히 보시면 경계면을 벗어나는 건물들이 없고 모두 대지 경계 내부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완전히 뒤로 밀어 지으셨기 때문에 뒤편 공간이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대신 앞마당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 또한 상당한 장점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대문 사이 간격이 좁고 마당으로 폐기물이 소재하고 있기에 주차가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문과 더불어 담벼락을 일부 철거해 주신 다음 차량 주차가 가능할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경계를 따라 펜스 작업을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지 옆으로 접한 도로를 살펴보면 동측으론 3m 폭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론 4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합니다. 동측으로 접한 도로가 국유지가 아닌 개인 명의의 사도로 되어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시던 마을도로로서 단 한 번의 분쟁도 없이 사용 중입니다. 그러니 도로에 관련한 내용으로 걱정하실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표시되는 경계면 중 노란색 경계면이 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31.35제곱미터로 9.4평이고 경량철 골조의 철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06년 2월 24일입니다. 리모델링된 주택이 아닌 2006년도에 신축된 주택이기 때문에 웬만한 시설들은 모두 갖추고 있으며 주택의 면적이 크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다가올 순 있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이용이 가능하고 추후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시더라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시외 건물 기역번의 경우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보일러실 공간이고 면적은 2.4제곱미터로 0.7평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전면부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가축시설이고 면적은 14.6제곱미터 4.4평입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앞마당으로 위치한 창고 공간이고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3제곱미터 0.9평입니다. 이 건물의 경우 담벼락과 함께 철거를 해주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컨테이너의 경우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매각에선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자분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의 전체 면적은 51.35제곱미터 15.5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정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으며
바로 앞으로 햇살을 맞거나 주변으로 임야가 위치하고 있지 않아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엔 좋은 일조량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물건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시설이 조금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자차 기준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생활편의 시설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며 집 주변으로 위치한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 충남이나 다른 지역군으로 이동하시기에도 상당히 편리한 곳이니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릴 주소를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설명드리고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금액과 권리 분석까지 지금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부안, 군산, 익산, 완주, 전주, 김제, 정읍, 담양, 장성, 고창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부안군청까진 자차 기준 2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이나 고창까지도 25분에서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광주광역시까지 5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지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이동하시기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서측으론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보이고 있으며 내변산 주차장까지 35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니 바닷가를 좋아하시거나 산을 좋아하신다면 물건 구경 후 여행까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택의 남서측 방향으론 줄포 IC가 위치하고 있으며 자차 기준 10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해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 너무나 좋은 편이고 집 주변으로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줄포 IC 인근에 위치한 줄포 면사무소 방면을 이용해 주셔야 하며 이동하시기가 좋은 편이라 생활편의 시설의 부재가 크게 다가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이 위치한 마을은 이곳에 있으며 주변으론 다들 비슷한 크기의 마을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신다면 고속도로에서 지방도를 통해 마을 근처까지 이동하시고 마을로 이어진 도로를 통해 진입하시게 됩니다. 도로를 확인해 보시면 버스도 다닐 만큼 상당히 넓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마을에서 지방도까진 최소 1.5km 정도가 떨어져 있어 도로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을 내부까지 이어지는 도로의 현황도 상당히 좋은 편이니 자차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무리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위치입니다.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경계면이 다소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신다면 대지경계 내부로 주택이 정확히 안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31,502 소재지는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252-2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3,200만 원이고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2,250만 원에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금액을 설명드려보자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1회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3회차엔 1,57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고 4회차엔 1,1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는 별도로 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물건의 평당 금액은 18만 원이고 3회차엔 12만 7천 원, 4회차엔 8만 9천 원의 취득이 가능하며 이번 회차에 낙찰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만약 이번 회차에 유찰된다면 3회차와 2회차 사이 중앙으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410제곱미터 124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51.35제곱미터 15.5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철판넬 지붕, 제시외 건물은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과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06년 2월 24일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모두 등재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이 없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컨테이너를 제외한 모든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토지가액 자체가 그리 높지 않은 지역이라 아주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1회 유찰로 인해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은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직접 현장에 방문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보시면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소재하는 하석교 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기존 단독주택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 승강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고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본건 동측으로 3m 폭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북측으론 4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유류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고 토지상에 소재하는 매실나무와 대추나무 등은 경제적 가치 및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됐고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채무자분의 어머님께서 전입되어 있으니 상황이고 전입일이 빠르지만 가족관계로 보여지니 별도 임차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보시면 2018년 5월 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